자,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신천지 포교수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제가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 포교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보면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방 단계에 대한 포교수법 폭로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이코패스.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만나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사이코패스 그러면 이제 유영철, 오준, 이런 이제 연쇄살인마들이 딱 떠오르는데, 사이코패스가 인간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숨어서 산다고 해요. 꼭 극악 범죄를 저질러야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악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너 왜 엄마 지갑에 손 댔니? 그러면 아니야, 손 안 댔어 라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주 안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까요? 맞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복음방만 빠질 뻔해도요, 후유증이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 뒤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사탄의 교리가 복음방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내 주변에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포진돼서 나를 먹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후유증 치료를 조금 해야 돼요. 복음방 단계라도. 자, 그럼 신천지 포교가 몇 단계로 나눠지는데, 저는 한 4단계로 봤어요. 1단계가 처음에 이제 섭외하는 단계거든요. 그럼 내가 신천지를 만나게 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했었기 때문에 나를 복음방으로 끌어들이게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교수법의 핵심이 사기, 사칭이에요.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 신분을 사칭하는 것, 이게 1단계 포교수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걸 아냐,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게 대화를 하게 됐냐면은, 첫 번째는 지나가다가 설문지 해주세요, 연락처 좀 주세요, 우리 조사 나왔어요, 지나가다가 잡혔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 지인들, 선배나 후배나 사촌이나 가족이나 친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강연 같은 거,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받든지 대학 동아리 내에서 어떤 강연을 소개받았든지, 이런 식으로 강연을 듣다가 이제 연락처를 받았든지. 그래서 이 1단계에서는 지인이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2단계로 넘기는 게 이제 1단계예요. 그럼 2단계는 뭐냐? 1단계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에서 포교를 당했어요. 그럼 친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멘토를 좀 만나달라고. 근데 멘토를 만나달라고. 그래서 멘토를 만났어요. 멘토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랑 환경이 과거가 좀 비슷하고, 이 멘토라는 사람이 자기를 되게 정확하게 잘 꿰뚫어보고, 이 멘토라는 사람이 나를 얘기를 해주다가 너는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심리 상담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아니면 인문학 중에서 종교학을 네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멘토라는 사람의 2단계의 역할은 3단계에 있는 복음방 교사와의 역할을 되게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게 이 2단계의 핵심이에요. 포교를 하도 많이 또 오랫동안 33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인간들의 마음을 되게 잘 꿰뚫어 봐요. 아, 얘는 마음이 이런 애다. 자존감이 되게 약하다. 이런 애들은 얘는 취미가 뭐다. 그러면서 너 참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서 자존감을 좀 이렇게 쓱쓱 해주면은 되게 좋아하면서 그 사람을 신뢰를 한다. 얘는 되게 외로워하는 애다. 아, 얘의 관심사는 뭐다. 이런 거를 1단계 여러분의 친구, 그 다음에 2단계 친구의 멘토, 이 두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그거를 다 파악을 해요. 얘는 재산이 얼마다, 형제는 뭐다, 종교는 뭐다, 얘는 교회에 다니는데 교단이 뭐고,
그 교회에서 뭐 청년의 리더다, 아니면 뭐 목사님 아들이다. 얘를 포기했을 땐 이러한 가치가 있다. 얘네 집안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한마디로 턴다는 거예요. 신분을 털고, 재산을 털고, 그 다음에 마음을 털고. 그럼 이제 2단계에서 다 정보가 취업돼가지고 이제 3단계로 이 멘토분이 선생님을 뭐 나보다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선생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선생이라는 사람도 뭐 신분이 다양하죠. 교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의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되든 다 개뻥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네가 봤을 때 좀 뭔가 우러러볼 수 있는 이 사람 말은 신뢰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쪽집게 같은 뭐 요런 사람이거든요. 왜 쪽집게 같을까? 이미 1, 2단계에서 정보를 다 얘한테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너에 대해서 보고서를 다 보고는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 종교학 강연이랍시고 한 달 동안 막 성경을 가르쳐요. 뭐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가르치고 성경 공부란 뭐가 유익한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성경이 봉인돼 있다는 얘기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성경을 뭐 카페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위장 카페에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무슨 방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1대1이나 2대1로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일 경우는 이제 그 신분사치가 가짜 선교사, 가짜 상담가랑 나랑 앉아있는 거고 2대1일 경우에는 내 옆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이 얘는 1단계 때 동원됐던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 복음반 교사가 데리고 온 친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성경 공부 처음 하니까 둘이 같이 마음 열어보고 잘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고 따라와라. 얘도 성경 공부 처음 하고 나도 처음 하는데 2대1인 경우에는 무조건 얘가 신천지예요. 얘가 신천지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척을 하는데 신천지라는 거야. 뼛속까지 신천지예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얘한테 야 여기 좀 뭔가 이상해. 그러면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다가 잘 들으세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얘가 신천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분별력을 믿으시면 안 돼요. 얘네들 정말 연기 잘하거든요. 심지어 이래요. 헉? 얘가 신천지야? 그러면서 얘가 어머 어떡해 사입이었어? 그러면서 울어요. 막 울면서 다독다독 해주면서 같이 울지 둘이 손잡고 그러면서 근데 들어보니까 틀린 건 없지 않아? 한번 끝까지 들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래 다독다독 해주 같이 듣고 있어요. 정신 차려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뭐도 잘하냐? 눈물 연기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얘를 가리킬 때 잎사귀라고 하기도 하고 섬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짝꿍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영상 나가면 아마 새로운 호칭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얘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왠지 믿음직하지가 않다. 왜냐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내가 얘랑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교사라는 녀석이 내가 의심쩍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 다음날은 준비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얘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내가 한 얘의 말을 얘한테 보고를 한 거야. 왜냐면 나머지는 다 한통속이거든. 3단계가 이제 복방 단계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근데 한 달쯤 지나면은 이 녀석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뭐 이제 다른 데로 이동 배치를 받는다. 아니면은 뭐 선교사다. 그러면 갑자기 다른 나라로 선교 갈 일이 생겨요. 이 녀석이 한 달 뒤에. 하여튼 한 달밖에 못해. 얘는 성경 공부를. 그리고서는 내가 잘 아는 어떤 성경 공부를 더 잘 가르치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하는 뭐 굉장한 강의가 있는데 자리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한 자리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어렵게 부탁해가지고 너를 그 한 자리에 내가 넣어줄 거야. 그래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면접이 쉽게 통과를 못 하는데 하여튼 정말 힘든 자리니까 네가 한번 면접을 봐라. 그래서 이 면접을 봐서 이 녀석을 센터라고 하는 집중 세뇌소 6개월 동안 하는 집중 세뇌소로 자연스럽게 패스하는 요게 이제 4단계예요. 4단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빠지는 거지. 근데 뭔가 이제 좀 내가 그대로 넘어가자니 뭔가 미심쩍은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나를 딱 알아보더니 너 요즘에 하는 거 그거 끝까지 잘하라고 안 그러면 너 저주받을 거라고 네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나한테 얘기를 해요.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내가 다음 달에 미국을 가야 되거든? 센터를 들어가려는데 내가 다음 달에 미국을 가야 돼가지고 센터를 못 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카페에서 1단계 이놈이랑 같이 이제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너 다음 달에 물 건너가지? 너 물 건너가면은 힘들어져 인생이. 지금 네 얼굴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데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계속 keep going 해. 그러면 너 복 받아. 최선을 다해. 지금 배우는 거에. 그러고서는 딱 빠져. 이게 이제 보살모략이라는 거거든. 그럼 인간들이요 또 막 지나가는 사람이 근데 꿈에서 너를 봤다는 둥 뭐 이러면요 또 인간들이 또 그걸 믿어요 또. 희한하게도.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할까? 싸그리 다 한통속이거든. 한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1단계에서 만나던 내 친구, 그 친구 알려준 멘토, 그 멘토가 데리고 온 복음방 교사, 공부하다 나타난 그 이상한 도인 같은 놈, 싸그리 다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거짓말만 해대는 마치 이 사이코패스랑 굉장히 비슷한 애들란 말이에요. 농간당한 거야,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철저하게 농간당한 거야. 교사도 너를 농간했고요. 멘토도 너를 농간했고요. 제일 믿기 힘들겠지만 너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시발점인 친구, 선배, 후배, 사촌, 가족 다 너를 갖고 농간한 거예요. 당신을 갖고 농간한 거예요. 속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방 포교의 수법이에요, 수법. 사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기예요. 사칭 사기. 제 영상 중에 정신과 의사 김준성 그거 보세요. 뻔뻔하게 사칭하거든. 내가 의사라는 거야. 공부는 개뿔도 못하지만 하여튼 의사래.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의사래요. 이거는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아예 평소에 뭐가 배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기가 배어 있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까지 거짓말하겠지.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친구한테 거짓말하지. 얘만 봐. 얘만 해도 너를 몇 달 동안 속였잖아. 자기 신천지면서. 신천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너를 속이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애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인간들, 내가 만난 인간들 그 데이터 안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사이코패스랑 친구하고 지내봤어요? 소시오패스랑 친구에서 지내봤어요? 근데 소시오패스가 한두 명이 아니야. 쫙 깔렸단 말이야, 내 주변에. 그럼 그 상황에 지금 당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사인 거 알았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는 당신 포기하려고 얘네들이 지금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짰거든. 5명, 10명에서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뭐 네 이름이 미선이면은 미선이 살리자. 이런 방 만들어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얘가 여기가 사기판인 걸 알고는 안 나올라 그래. 그럼 얘네가 들통났어요. 다른 애로 넘어갑시다. 포기하죠. 딱 이렇게 포기할까? 아니면은 물고 늘어질까? 물고 늘어지지. 어떤 형태로 물고 늘어지냐? 얘네가 여러분들은 정보를 알잖아요. 이미 직장 털렸지, 대학교 털렸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 앞에 매복을 해요. 기다린다는 거. 죽치고 기다려요. 몇 시간이고 기다려. 기숙사 앞이든 심지어 기숙사 들어와가지고 기숙사 방문을 두들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찾아와. 여러분 학교에 찾아와요. 퇴근할 때 죽치고 기다려. 집 앞에서 기다려. 이게 그럼 미행이고 스토킹인데 대한민국 법이요. 미행과 스토킹을 처벌을 못해요.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거든. 얘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경찰 부르면 되지. 근데 경찰이 와도 경찰 오면 잠깐만 물러갔다가 경찰 떠나면 경찰이 항상 있을 순 없잖아.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나는 혼자야. 근데 애들은 여러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미 네 얼굴을, 네 신상 정보 다 떠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사진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추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공포와 압박감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그래서 그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막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상 지금 법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만나자마자 걔네들한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손대면은 경찰 부르겠다. 딱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또 증거를 남기겠지? 뭐 녹음을 하든지 뭐 사진을 찍든지. 얘네는 또 증거 잡히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얘네들이 말씀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얘네들을 깨버리면 되거든. 신천진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먼저 피하고 싶지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신천진이 피하게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천지인들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이기려면 걔네들이 가르친 내용이 왜 틀렸는지, 그럼 바른 내용은 뭔지, 그러니까 왜 틀렸는가? 그러면 바른 건 뭔가?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이제 수고가 들어가겠죠? 공부를 하면은 좋은 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신천지인들을 내가 격퇴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했는데 신천지의 복음방에 빠질 뻔하면 뭐가 있다 그랬죠? 후유증이 있다 그랬어요. 후유증을 치료하는 거는요, 말씀이에요. 내가 사탄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내 정신, 영혼이 손상을 당했다. 영혼이 손상을 당했는데 이거를 약을 바를까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까요? 정신과 의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아, 불안하세요? 아, 그럼 우울증약 드릴까요? 뭐 병원에 입원하실래요? 이 병원에 입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말씀으로 그거를 뽑아내고 치료를 해야 돼요. 걔네들이 지금 뭐를 하려고 했었고, 당신을. 그리고 어떤 게 바른 말씀인지를 들으면은 후유증이 치료가 돼요. 후유증이 치료가 돼요. 지금 복방 포교 수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심한 애들은 복음방만 들어도 세뇌 증상이 일어나요. 야, 걔네가 너를 속이려고 했어. 아니야. 걔네들은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왜 신분을 자칭하겠냐? 아니야.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왜 네 뒷조사를 하겠냐? 아니야. 걔네들 착한 사람이야. 아, 착한 사람이 너를 왜 스토킹을 하겠냐? 아니야. 걔네들은 착한 사람이야. 야, 너 거기 하면 인생 망할 수가 있어. 신천지 빠졌던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박탈당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아니야. 걔네들은 착한 사람이야. 아니, 탈퇴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아니야. 걔네들은 착한 사람이야. 이런 상태가 돼요. 한 달만 돼도. 그러니까 후유증 치료가 필요해요. 정상적인 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후유증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꼭 들어야만 돼요. 자, 지금까지 신천지 복음방 포교수법의 폭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